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정혜 의원 질의합니다. 네, 민주통합당 한정혜입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좀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잣대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이런 일반보다 높은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후보자가 스스로를 봤을 때 본인이 고위공직자로서 예를 들어서 세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인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부과된 세금은 전부 제때에 완납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미납이나 또는 체납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장남에게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증여를 하셨었고 그것을 최근에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바로 전날에 그 증여와 관련된 부분을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 부분은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고 그 최근에 한 부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상속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저나 우리 집사람이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 집사람이 어디서 들어가지고 듣는 즉시 그 조치를 했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미 2012년에 3천만 원을 증여를 하셨죠. 예금 계좌를 개설을 해주면서 3천만 원을 꼽아 주신 거거든요. 그건 증여입니다. 그것은 장남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게 3천만 원밖에 없습니까? 장남에게 증여를 한 것이? 증여를 지금 그 문제의 그 3천만 원은 지난 21일 날 만기 해약을 했습니다. 만기 해약해서 다시 제 돈이기 때문에 제 명의로 또는 집사람 명의로 예금을 다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자녀 명의로 없습니다. 2008년에도 장남에게 2천만 원을 증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의를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입금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증여입니다. 그건 증여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누어서 예금을 장관 했다가 후보자께서 네. 장관 후보자께서 어떻게 보면은 법과 원칙 우리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게 증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게 내가 그냥 이름만 명의만 빌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증여 의사가 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날로 이제 만기 증여 해약을 해가지고 의사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여 의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통장 계좌에 자식의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돼서 2천만 원이 꼽히고 3천만 원이 또 증여가 되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게 증여인 겁니다. 어쨌든 2천만 원을 이미 2008년에 증여를 하셨었고 그 당시도 사실은 이게 신고는 됐었어야 되죠. 증여니까. 그리고 2012년에 다시 3천만 원입니다. 그럼 합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만 증여세에 대한 신고만 할 뿐이지 세금을 내지 않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를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3천만 원만 실질적으로는 신고를 함으로써 기존에 이미 증여를 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탈세를 하고 넘어간 것이죠. 그 2천만 원도 다시 저희 그것도 증여 의사가 없는 그냥 명의만 빌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달라지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내가 증여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증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겁니까? 일반인들도 그럼 그렇게 나는 실질적으로 증여의사가 없었습니다. 나중엔 내가 다 가질 겁니다. 라고 하면 근데 해결되는 건가요? 법 앞에 가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걸 알고 계시죠? 현재 시점에서 증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재 시점에서 입증이 됩니다. 증여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증여를 했을 때 증여 신고를 하셨어야 되고 신고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것이 그 예. 나중에 다시 나의 계좌로 들어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여를 할 당시에
그렇게 신고를 해야지만이 증여세를 내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누계로 해서 그게 또 증여세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은 우리 한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인정합니다. 예. 결국 이것도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으면 증여세 부분을 과연 신고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니까 신고를 하신 것이죠. 향후는 이런 고위급 공직자로서 납세 의무가 제대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자께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단장으로 계실 때 겸임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작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여기 환경부에 우리 정현만 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저희가 몇 차례 지적을 했을 때 당시 당사자였던 우리 윤 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하셨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겸임 금지, 겸임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들었습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작년 7월에 현 박근혜 대통령님의 경선 캠프에 환경특보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활동은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밤 9시에 모여서 회의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철저히 사업단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인수위원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위법에 의해서 인수위원장이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내줘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신 걸 보면은 겸직을 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겸직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단장이 겸직을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R&D 관리 규정에 따르면은 겸직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겸직을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단보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일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렇지만은 사업단장직을 인수위 가시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수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업단장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에 에코프로젝트 사업단장 초빙 공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 에코프로젝트가 문제가 있어서 재평가를 통해서 사업단을 다시 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죠. 사업단장의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그리고 근무 조건에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 관리에만 전념하고 겸직을 금지한다. 겸직을 금지한다라고 아예 공고를 낼 때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인 경우에는 강의나 교내 벤처도 겸직을 불가하다.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한 유의 겸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인수위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간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단장의 근무 조건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고 가시든지. 그러나 사업단장직은 또 인수위가 시간적으로 한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케어를 했습니다. 예. 사업단에 전념한다. 사업단의 운영과 관리에 전념하는 조건으로 사업단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수위에 갈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사업단으로부터 한정희 의원님 급여를 받을 마무리하십시오. 것이 아니라, 사업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한양대학교에서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죠. 해당 기관은 한양대학교 아닌가요? 사업단장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단장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근무 조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단장 사업단장직을 공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시켰지만 심야에 가서 결제를 다 하고 문서 하나하나 다 결제를 다 운영관리에 했습니다. 전념하지 않으셨어요. 겸직금지 조항도 위반을 하신 거고. 이것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위반은 제가 국가의 원래 법률에 사업 의해서 공고된 내용을 그대로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단 이것도 국가의 부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단에서 급여가 나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 의원님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업단장으로서 받았던 급여를 사회적으로
의향이 없으십니까? 뭐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서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